얼마 전에 또 중국에서 이게 지금 요즘 시대에 맞나 싶을 정도의 일이 또 일어났어요. 또, 자, 이게 요즘 중국에서 좀 떠들썩했던 일인데, 여기 애기 사진이 있죠, 그죠? 어떤 애기가 수술을 받다가 사망을 했어요. 어떤 애기가 수술을 받다가 사망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요즘 시대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의료사고입니다. 중국의 닝보시라는 곳에서 어떤 아기가 2025년 10월 11일에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샤오루오시예요. 샤오루오시가 이 아이의 이름입니다. 루오시라고 부를게요. 루오시. 근데 루오시는 한 달 일찍 태어난 미숙아였기 때문에 부모는 닝보 대학 부속 아동병원으로 정기 검진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심장 초음파 결과 심장 중격 결손? 그러니까 심장에 구멍이 두 곳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좌우 심방을 나누는 벽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부모가 이제 의사를 찾아갔죠. 여기 이제 심흉부 외과 주임 의사 전준시엔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동료 의사가 일단 그거 보고 딱 보자마자 그냥 보자마자 한 얘기가 야 이거는 개복 수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전준시엔 의사도 구멍 두 개가 자연 치유될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 지금 수술 안 하면 밥도 못 먹고 폐 기능 망가지고 나중에 뇌 발달과 성장 발육에 치명적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다. 아주 쉬운 수술이고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위험도는 한 0.5%? 그러니까 99.5% 확률로 성공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전준시엔이라는 그 의사가 나는 1991년부터 수천 건을 수술해왔고 실패는 그동안 단 한 건뿐이었다. 괜찮다. 안심해라.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의사 말을 듣고 주임 의사의 또 확신에 찬 태도에 그럼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하고 수술을 동의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월 14일 오전 7시에 루어 씨가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2-3시간이라던 수술이 점점 시간이 지났는데 오후가 됐는데도 수술이 안 끝나요. 오후 2시에 수술 시간이 7시간 경과. 아버지가 참다 못해 문의하자 동료 의사는 별 문제 아니다. 지금 수술 진행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후 3시 반에 근데 갑자기 의료진들이 말이 바뀌어요. 수술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무슨 체외 순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아무튼 이런 핑계를 대면서 수술이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후 4시 20분에 전준시엔 의사가 등장합니다. 데이터표를 들고 나와서 혈압, 심박수 다 좋다. 아이는 괜찮다. 라고 안심시켰어요. 괜찮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뭐가 어려워졌냐? 뭐가 위험한 거냐? 물어보니까 의사가 갑자기 지금으로 봐서는 위험도가 한 50%다. 그러니까 50대 50이다. 성공할 확률 150%, 실패할 확률 50%. 아까는 실패할 확률 0.5%라며. 99.5%로 성공한다며. 갑자기 위험도가 100배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영 안 되겠으면 그냥 사비 들여가지고 상하이의 전문가나 혹은 더 유명한 병원의 의사나 유명한 병원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 천의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건 안 된다고. 지금 내가 비록 그 0.5%의 위험이 있다 그랬지만 지금 그 0.5%의 확률로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 사인해라. 뭘 사인하라는 거야? 그러다가 오후 4시 30분에 소아 중환자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병원은 수술 경과 관찰용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미 위독한 상태였고 3시간 뒤에 사망 선고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2시간이나 더 숨기고 밤 10시에 통보했어요. 아이가 죽었다고. 의무 기록 이런 것도 조작이 돼 있는데 실제 사망 선고는 10시 3분인데 차트에는 10시 20분에 환자 상태 안정적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망한 아이가 어떻게 상태가 안정적일 수 있는지 의문투성이죠. 거기다가 또 이제 숨겨진 사실 한계가 드러나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네티즌 수사하는 애들 있잖아. 네티즌들 온라인 네티즌 수사대 검색해본 결과 이 전준시엔이라는 의사는 흉부외과 이런 수술을 하는 집도의가 아니었어. 원래는 소아 비뇨기과 전공이었다고 합니다. 비뇨기과가 의사가 어떻게 심장수술의 권위자가 되었는지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이죠. 소아 비뇨기과 출신인데 심장과의 어떻게 전문의가 됐지?
그리고 지금 애는 죽었잖아요. 부모가 수술실의 CCTV와 기록을 요구하자 병원에서는 일주일 내에 줘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핑계를 댔어요. 그러니까 그 수술 기록은 일주일 내라면 무조건 줘야 되거든. 그게 룰인데 그걸 무시하고 핑계를 수술실에 CCTV가 없다. 말이야 방구야. 수술실에 어떻게 CCTV가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CCTV가 있어. 그러니까 또 한 말이 CCTV가 있는데 녹화 기능이 없다. 중국에서는요 진짜 일 처리하는 방식이 이래. 그쪽에서 뭔가 잘못되잖아.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계속 둘러대요. 일은 계속 악화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후지부지 되게끔 만들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잘못도 아니지. 네가 이제 그만둔 거지. 오케이, 이 일은 없었던 일. 이런 식이야. 이거는 고질병이에요. 옛날부터 중국은 이랬어. 옛날부터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 변명이 마취 카트는 녹화가 됐는데 수술 전경 카메라는 저장 장치가 없다. 저장 장치가 없었던 CCTV래. 이건 말이 됩니까? 근데 또 나중에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5개월 전에 2025년 6월 5일에 이 천진쉐는 수술대에서 13개월 남자아이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병원이 이 사건을 덮어버렸어요. 최근 이 병원에서만 유아 5명이 수술 중 사망을 했고 5세 아동이 수혈 실수로 사망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진쉔이라는 의사는요 학사 출신의 소아과 전공, 석사 학위도 없어요. 여기저기 연수 좀 다녀오더니 갑자기 심장외과 전문가 행사를 하며 고난도 수술을 집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진짜 이거 수술 동기는 뭐냐. 내부의 폭로에 따르면 이 천 의사는 연구 논문과 승진에 미쳐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600g 초미수가 수술 성공 경험이 있었대요. 그 수술은 또 어떻게 진행한 거야? 근데 그걸 성공했으니 이번 목표는 1kg에서 1.5kg대 미수가 심장 수술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로시의 체중이 딱 1.5kg였다고 합니다. 즉 논문 실적을 위한 생체 실험쥐로 아이를 쓴 것이래요. 지의 커리어를 위한. 내가 얘만 좀 어떻게 해가지고 성공하면 내 커리어 또 올라가겠네? 죽으면 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한 현직 의사가 이 업계의 비밀, 그러니까 내부 중국 의료계의 구조적 모순을 폭로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 출산율 저하로 환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지방 병원 환자들이 전부 상하이 대형 병원으로 쏠림. 지방 의사들은 수술 건수가 부족해서 실력을 못 키우는 그런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업계에서는 납치 진료라고 하는데 상하이의 의사가 와서 집도를 하면 돈을 다 가져간대요. 그래서 지방 병원과 과장급들은 살아남기 위해 반쯤 속여서라도 환자를 붙잡아 수술대에 올립니다. 로씨 부모가 상하이로 갈까봐 급하게 수술을 잡은 거래요. 와, 이건 진짜 너무 비인간적 아니에요? 심장 수술에서 초음파는 전쟁의 GPS와 같다라고 합니다. 닝보 병원의 초음파 실력 부족으로 관상정맥 동형 방실 중격 결손이라는 복잡한 병으로 오진을 했다고 하네요. 실제로는 이거 없는 병이었대. 그리고 나중에 전문가가 얘기하기는 그거는 병도 아니래. 그냥 자연 치유가 되는 거래요. 그냥 키웠으면 그거 자연으로 낫는 거였대. 보통 이런 경우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더블 체크를 해야 하는데 천 의사는 자기 욕심 때문에 정밀 검사도 없이 배를 그냥 가른 거래요. 다른 의사들 왈 칼을 대는 순간부터 아마 돌이킬 수 없었을 거다. 그 천의사라는 그 의사는 엉뚱한 부위를 결손으로 착각하고 헤집어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다른 전문가 의사가 말을 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부모는 그 닝보라는 도시를 벗어나서, 왜냐하면 중국은요 예를 들어서 이 도시에서 뭔가 일이 터졌다, 뭔가 의사들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일이 터졌으면 그 일을 뭔가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로 가야 돼요. 왜냐? 그 도시에서는 이미 그 의료진들이랑 그쪽 업계 사람들 다 한 통속이기 때문에 입을 다 맞췄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검사하는 게 좋아. 중국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닝보라는 도시였잖아. 닝보에서 이렇게 검사했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병원을 간다? 의미 없어. 그래가지고 다른 도시를 아예 가버려야 돼. 그래서 이 부모는 닝보를 벗어나서 중국의 최고 법의학자라는 류량이라는 교수에게 부검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대요. 그 류량이라는 의사는 코로나19 때 최초 부검한 권위자입니다. 중국에서 유명해요. 하는 얘기가 병은 자체가 없었대요.
초음파 오진, 복잡한 기형 전혀 없었음. 실제 구멍 크기는 고작 3mm, 1세 미만 8세%가 자연 치유됨. 결론은 수술할 필요가 전혀 없는 멀쩡한 아이였음. 그리고 또 어떤 진실이 있었냐? 수술 기록을 조작했다라고 합니다. 기록에는 보형물 제거함이라고 썼지만 심장 안에 패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인이 뭐냐? 이게 가장 끔찍한 부분인데요. 사인은요, 과다출혈이라고 합니다. 갈비뼈 사이 6.5cm를 절개를 했고 심장막 5cm 절개 부위가 내부 봉합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겉피부만 대충 꿰매 놓았대요. 아이의 흉곽에서는 피가 30ml나 고여 있었고 기도에도 피가 차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즉 아이는 수술 후 피가 계속 새어나와 피가 말라서 죽은 겁니다. 이게 중국에서 폭로가 되자 네티즌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실력이 없어 혈관을 잘못 건드린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실력이 없어가지고 잘못 건드렸다 혈관을. 근데 이건 그냥 갈라놓고 꿰매지 않은 거잖아. 이거는 의료 사고가 아니라 이건 살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의료 현실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의사 면허는 사람을 살리는 면허가 아니라 잘못 쓰면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 면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미국에 있는 중국계의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중국 의사는 하루에 150명 진료를 한대요. 5분에 1명 꼴이라고 합니다. 오진이 안 나오는 게 기적이래요. 그리고 존스 홉킨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오진율은 5에서 15%인데 중국의 오진율은 46.3%라고 합니다. 야, 46.3%면 2명에 1명은 오진한다는 거 아니야. 일반인도 진료할 수 있겠다. 중국 외래 오진율은 50%라는 통계도 있음. 와, 내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20년을 살았을까? 와, 진짜 지금 뒤돌아보면 정말 공포스러운 게, 저도 옛날에 중국 병원에 2달 반 정도 입원해 있었을 적이 있었어요. 와, 살아서 나온 게 다행이다 진짜. 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폐렴이 걸린 거야. 폐렴인데 입원해서 계속 이렇게 링거 맞아야 된다 하더라고. 2달 반을 입원을 해 있었어. 맨날 링거 맞으면서. 집은 가까웠으니까 엄마는 매일 왔다 갔다 했지, 나 보러. 와, 씨. 그때 만약에 이런 의사 만나가지고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그럼 나 지금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진짜 저는 진짜 지금 뒤돌아보면 죽을 뻔한 순간들이 진짜 많아. 저는 심지어 여러분들 뭐 중국의 인신매매, 중국의 납치 이런 것들은 너무 성행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워낙 기사 많으니까. 정확히 1994년도에 그때 제 나이가 9살, 그때 중국에서 제가 길을 잃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오전에 길을 잃었고 저녁 돼서야 찾았습니다. 그것도 공원에 학교 단체가 소풍을 간 거야. 소풍을 갔는데 이제 보물찾기 하잖아. 저도 이제 보물찾기를 하다 이제 멀리 가버린 거지. 근데 중국의 그 공원들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중국의 공원 사이즈 겁나 큽니다. 보물 찾다가 잃어버린 거야. 하루 종일 헤맸지. 엄마 찾아, 학우들 찾아, 담임 선생님 찾아서. 저녁 한 오후 5시인가 6시 돼서야 날 찾은 거예요. 야,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야, 쟤 혼잔데? 하고 날 이렇게 그냥 안고 갔으면, 와, 씨, 어디에 있었냐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그 공원 안에서 이렇게 그냥 가다가 마주친 거야.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공원이 워낙 크니까 하루 종일 나도 돌아다니고 우리 엄마랑 뭐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돌아다닌 거야. 근데 다 같이 돌아다니니까 서로가 서로를 계속 빗나갔던 거지. 그러다가 어디서 이렇게 만난 거야. 그리고 또 그 미국에 있는 중국계 의사가 또 하는 말은, 중국은 감기가 걸리면 항생제를 약간 때려 넣는 그런 게 있대. 그것도 오진이자 의료 과실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결과는 뭡니까? 그냥 이 부모님만 그냥 진짜 애기 잃은 거야. 부모님만 이 애기를 잃은 거고, 처벌도 11월 15일 당국 발표에 의하면 의사 과실이 인정되고 어떻게 됐느냐? 면직 처분됐대. 끝이야. 왜냐? 명백히 이 의사가 진짜 이 오진을 했다거나 이 아기를 죽였다라는 증거가 없대. 왜냐? CCTV가 녹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병원에서 감췄는지 누가 뒤로 뺐는지 그건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아빠랑 엄마는 외로운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 사회에다가 이걸 퍼뜨리고 진실을 요구하면서 SNS에 퍼뜨리면서 사람들이 도움을 청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빠는 해고를 당하고 엄마도 사직했습니다. 둘 다 일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비용을 마련 위해서 차도 팔고. 근데 이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편을 들어가지고 이걸 끝까지 헤쳐나가야 되는데, 중국 사회는 쟤네 또 너무 날뛴다. 야, 샤오루어시라는 그 애기 이름 그거 검색어에서 검열시켜버려. 검색 금지.
그리고 이 부모들이 SNS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 SNS 계정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상금을 주겠대. 야, 그냥 보상금 받고 닥쳐 이거잖아. 부모님 입장들은 여전히 보상금 필요 없다. 우리는 진실만을 위한다. 요한다. 그러면서 네티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닉네임을 로시의 진실을 위한다. 닉네임도 바꾸고 온라인에서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서로 퍼뜨려주고, 하지만 그게 다 검열을 당해. 이 사건이 보도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댓글을 남기거든요. 국민들 반응 뭐냐?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당연히 뭐 이거 엄청 큰 사건이었으니까. 진짜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의 민심은 극도의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다들 하는 얘기가, 이런 일은 중국에서 오래 일어나 왔고 이거는 너 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다들 공감을 사는 그런 분위기예요. 맞잖아.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인들 이런 일들 당할 확률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제일 많은 댓글들이 이거예요. 이거는 의료 사고가 아니다. 이거는 명백한 살인이다. 지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자기 승진을 위한 실험쥐로 본 거잖아. 이건 살인이야.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의사의 무능력과 비윤리적인 태도에 치를 떨고 있으며 이를 단순 과실이 아닌 범죄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미국이었으면 이거는 1급 살인이다. 의료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다. 의사 면허도 없는 도살자다. 실제로 걔는 의사 그쪽 전공의가 아니잖아. 그리고 사형을 시켜라. 이 사람은 아이를 연습용으로 썼다. 그리고 이런 댓글도 많습니다. 중국에서만 그런다. 해외에서는 이것 가지고 절대 수술 안 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문가 업계들도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거 반응이 엄청났거든. 대만이라든지 뭐 중국어권에서는 중국 의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을 했는지 다들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병원이었으면 이거, 아니 중국 국내의 그 해부 권위자도 한 얘기가, 이거 그냥 가만 놔뒀으면 낫는 거다. 중국 의사도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중국이었기에, 중국의 닝보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 말도 안 되는 병원이었기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38년 전이야. 자기 아들이 이제 38세인가 보죠. 38년 전 대만에서 내 아들도 심장에 구멍이 있었지만 의사가 그냥 흔한 일이라고, 반년이면 다친다고 해서 수술 안 했다. 그래서 그 아들 지금 38세가 되어가지고 잘 살고 있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험담. 내 딸도 0.3cm의 구멍이 있었는데 2살 때 자연 치유됐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의사들은 8세 이전에는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정말 진짜 필수적으로 수술해야 될 그런 병이 아니면 어떤 의사도 어린 애를 개복한다는 걸, 그걸 다 반대하지 않나? 근데 이번 사건은 그냥 순수히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그냥 멀쩡한 애의 배를 갈랐다 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또 해외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 아주 일찌감치 중국에서 탈퇴를 한, 도망을 간 그런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지옥이다. 사건의 원인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중국 공산당과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확장해서 묶어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맞잖아. 왜 이 일이 터졌는데 나라에서는 그 부부를 위해서 진실을 밝혀주려고 노력해야지 왜 이걸 덮으려고 하냐고.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중국을 떠난 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다. 내 아이가 중국인으로 살지 않게 한 것이 선물이다. 또 다른 댓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옥 같은 나라, 악마 같은 제도. 이런 댓글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 낳는 순간 인질이 되거나 부품이 된다. 소모품, 부추. 자,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어요. 좋은 제도는 악인도 착하게 만들지만 나쁜 제도는 의사도 악마로 만든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추측을 하는 댓글도 있어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더 어두운 목적이 있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고위 간부에게 필요한 장기나 골수 매칭이 된 거 아니냐? 피가 말라서 죽었다니. 줄기세포나 혈액을 빼돌린 거 아니냐? 부품이나 장기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장기죠. 장기가 필요해서 수술한 척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대만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이것도 몰랐는데 대만의 정치권에서 중국 의사들이 면허를 인정하는 제도를 누가 냈나 봐. 그 발의안을 했나 봐. 그래서 대만 쪽에서는 난리 난 게, 이래도 중국 의사들 면허 인정해 줄 거냐. 이런 도살자들을 대만으로 수입하려는 정치인들이 있다니 소름 돋는다. 여러분들, 대만도요, 친미파가 있고 친중파가 있어요. 대만도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공산주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
대만은 그렇다 치자. 왜냐하면 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이랑 많이 엮여 있었고 옛날에 중국인들이 대만으로 간 사람들도 많고 하기에 그렇다 치는데 한국은 왜 이런 거야? 대만 사람들은 또 이런 댓글도 남깁니다. 대만 건보료 털어먹고 우리 아이들도 죽일 셈이냐. 야, 중국 의사의 면허 인정.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한국에서는 주사 이모? 아, 진짜 그 연예인들 간도 커. 중국인한테 주사를 함부로 맞는다고? 중국인 맞죠? 아니 그 연예인들 돈이 없어 아니면 뭐 연줄이 없어 뭐씨 야 그냥 돈도 많이 버는데 좋은 데 가서 맞아 놔주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와 말 같지도 않은 내몽골 출신이라고요? 내몽골도 중국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한 성이야 흥룡강성 요녕성 내몽골성 그냥 중국인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의료적인 거 이런 거 뭐 주사위 뭐 이런 거 지금 보기에는 그냥 자잘구레한 거 그냥 뭐 봤을 때 아 뭐 그게 뭐 어때서 뭐 지들이 맞겠다는데 아니야 이게 나중에 더 간이 커지고 더 세게 되면 이러다가 집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미리미리 차단을 하는 게 맞아요 불법이잖아 그냥 나중에 이게 심해지면 와 설마 한국에서도 이런 의료사고 터질까? 아무튼 중국의 이 샤오루어시의 이 사건은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죠? 애가 뭔 죄야 그리고 부모들도 이제 좀 어느 정도는 똑똑해져야 돼 애기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아니 이 어린 애한테 무슨 수술을 하려고 하나 이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었어야지 5개월짜리 애한테 무슨 개복이야 개복은 그걸 또 동의한 부모도 얼마나 아유 그 5개월 된 갓난 아기한테 뭐 6.5cm? 애기가 요만할 텐데 6.5cm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상식이 없었으면 그 의사의 말을 믿었겠어 그 부모의 잘못은 아니라지만 만약에 그 부모가 좀 더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의료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솔직히 드라마만 봐도 어린 애들 아픈데 뭐 어디 심장에 뭐 문제가 있다든가 어디 문제 있는 애들 18살까지 성인 될 때까지 그냥 키우잖아 최대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수술하려고 이런 드라마 영화도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무지했어 이거 아무튼 참